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은 아나를 기다리시는 팬들이 많으세요.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주 찾아뵐게요. 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이렇게 와주시잖아요. 네, 그렇게 또 찾아뵙고 있고, 조금 더 자주 뵈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그 네. 노력만 하시지 워낙 바쁘셔서 아, 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작품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고집불통 아버지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네, 단편인데 이게 언젠가 소개를 해 드렸었죠. 괴소 소설 중에 들어있고 이게 네, 단편집입니다. 네, 도서출판 제인에서 2020년에 나왔고요. 그 유명한 김난주 선생님께서 옮기신 작품이 되겠습니다. 웃음 시리즈가 총 4권이 나와 있잖아요. 네, 단편집으로. 네, 예, 요 뭐 관련돼서는 저희 서브 채널 있죠. 추미소 에서 자세하게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집불통 아버지,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재밌어요.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또 이게 네. 반전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있다고 해버렸네요. 자, 주요 인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또 이제 주요 인물 소개해드리기 전에 좋아요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정말 탁월한 말씀,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예, 좋아요. 네, 눌러주시고요. 네, 네. 자, 일단은 고집불통 아버지잖아요. 네. 제목이 그래서 아빠가 등장을 해요. 여기서는 그 아빠라는 호칭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짜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군요. 네, 이름은 나오지 않고 고집불통 정말 보면은 고집불통 성격으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등장을 하는데 엄마는 그냥 무난한 성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아빠와 엄마의 딸인 노조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딸은 좀 야무진 편이고요. 이 노조미가 희망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네, 네, 또 중요하지 그렇다고 않죠. 예,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나와요. 그럼 맞겠죠, 뭐. 네. 네, 그리고 또 그 유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유마는 이 아빠 엄마 사이의 아들이고 노조미의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이고. 그러니까 네. 노조미가 누나인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노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는데 조금 전 네, 소개해드린 그 아들 유마의 친구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그 배터리라는 용어를 아실 것 같은데 그 유마와 배터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가 투수고 반노가 포수다라고 네, 생각하면 뭐 이제 되겠군요. 그렇게, 네, 투수와 포수를 묶어서 보통 이제 어,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둘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점이 이렇게 나왔고요. 네. 지은 하나도 야구 좋아하시나요? 저도 응원하는 팀은 좀 챙겨보는 편이긴 해요. 네. 그렇군요. 야구를 네. 좋아하시네요. 요즘은 뭐 젊은 여자분들이 팬들이 많습니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면서 들으실 수 있고요. 야구 네. 안 좋아하셔도 전혀 몰라도 그럼요. 이 작품 감상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일종의 블랙 코미디입니다. 괴소 소설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짐작하실 텐데 고집불통 아버지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노조미는 엄마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노조미의 아빠는 더 기뻤고요.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노조미의 아빠는 온몸에 힘을 주어 근육을 불끈거리면서 드디어 자기가 해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동네 개들이 왕왕 짖었을 정도거든요. 노조미와 노조미의 아빠는 함께 병원으로 갔고요. 노조미의 아빠는 아내에게 고생했다고 간단히 말을 건넨 뒤 바로 갓난아기의 아랫도리부터 살폈습니다. 아기의 얼굴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 그러니까 노조미의 엄마와 노조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노조미는 어릴 때부터 아빠로부터 네가 사내 아이였더라면 이런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아빠의 꿈은 자식을 프로야구 선수로 키우는 거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신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다는 뻔한 스토리가 있었고요. 노조미 엄마 말에 의하면 아빠는 그냥 재능이 없어서 야구 선수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빠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노조미의 아빠는 줄곧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대성하지 못한 건
야구를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하면 내 아들은 틀림없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첫 아이는 딸 노조미였다. 첫 딸의 이름이 희망을 뜻하는 노조미인 것도 둘째는 아들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미의 엄마는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다. 이름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이다. 초조해진 아빠는 매일 밤 이를 악물고 힘을 썼지만 별로 성과는 없었다. 결국 포기한 아빠는 노조미가 5살 되던 해에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딸 노조미를 야구 선수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느 날 어린이용 글러브를 사들고 온 아빠는 노조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 노조미, 아빠랑 캐치볼 하지 않을래? 아, 싫어. 나는 인형놀이 할 거야. 이놈의 기집애가 싫긴 왜 싫어? 이 캐치볼이 얼마나 재밌는데. 에? 우리 아빠랑 캐치볼 하자. 자, 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어. 알았지? 그 이후로 아빠는 새벽부터 노조미를 깨워서 2시간이 넘게 캐치볼을 시켰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했다. 노조미가 어른이 될 때는 여자 프로야구가 생길지도 모르잖아. 안 생기면 만들면 되지 뭐. 요즘은 여자들이 점점 더 남자 세계에 파고들잖아. 그러니까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 이 말씀이야. 노조미는 수시로 야구가 하기 싫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조미의 엄마는 아빠가 저러다 말 거라며 그때까지만 아빠랑 놀아주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노조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리틀 야구 리그에 소속이 됐습니다. 여자는 노조미 하나였는데요. 처음에는 노조미를 놀리던 남자아이들이 노조미의 실력이 가장 뛰어난 걸 확인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조미의 아빠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조미의 연습을 보러 왔는데요. 와서는 코치처럼 이것저것 참석을 해서 감독이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노조미는 그닥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정규 선수가 됐고 시합에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노조미의 아빠는 흥분을 했는데요. 꼭 끝에는 네가 사내 아이였더라면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노조미는 사내 아이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빨리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길 기도했습니다. 노조미의 친구 중에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도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조미는 얼굴은 새까맣고 팔다리는 상처투성이라 원피스도 입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노조미가 4학년에 올라가기 직전 엄마의 임신이 판명됐습니다. 결국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는 유마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마의 운명은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노조미의 아빠, 아니, 유마의 아빠는 매일 아들의 성장을 점검했다. 이거 봐라. 어제보다 5mm나 더 자랐는데? 엄마는 그 사이 딸 노조미의 근황을 아빠에게 전했다. 저 여보, 노조미 말이에요. 노조미 리틀리그 그만뒀어요. 아, 그래? 알았어. 아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간결하게 한마디로 대답했다. 그동안 스포츠머리 비슷한 스타일을 하던 노조미는 야구 지옥에서 해방된 다음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부색이 하얘지도록 하기 위해 외출을 자제했다. 아들 유마가 3살이 되던 해, 아빠는 유마 손에 연식공을 쥐어주었다. 물론 그때까지도 공놀이는 늘 시켜왔지만 이제 본격적인 야구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아빠는 유마에게 공을 왼손으로 던지도록 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봐 유마, 왼손잡이 투수는 아주 귀중한 존재야.
오른손잡이 투수보다 구속이 10km나 늦어도 대우는 비슷하게 받으니까 말이지. 좌타자를 상대할 때도 훨씬 유리한 데다가 일루 주자를 견제하기도 쉬워서 결과적으로 자책점을 줄일 수 있어. 알겠냐? 아빠는 3살짜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끊임없이 해댔다. 근데 유마는 원래 오른손잡이다. 젓가락이든 연필이든 오른손으로 꼭 잡는데 아빠는 그것마저 바꿔놓았다. 억지로 왼손잡이로 바꾸는 것이다. 한 번은 구슬을 잔뜩 사갖고 온 다음 그걸 사발에다가 담았다. 그리고 옆에 빈 사발을 하나 더 놓은 다음 아들 유마에게 젓가락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유마, 잘 들어. 왼손으로 젓가락을 쥐고 구슬을 집어서 다른 쪽 사발에다가 옮기는 거야. 알았지? 빨리 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연습하는 거다. 알았어, 몰랐어? 유마는 거의 울다시피 그 연습을 했고, 아빠는 유마 앞에 앉아 시간을 쟀다. 그리고 야단을 치곤 했다. 이봐, 유마. 안 되지, 안 돼. 이 어제보다 5초나 더 늦었잖냐. 그만 좀 하라며 항의를 하는 엄마에게는 시대착오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여보,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감너라 배너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엄마는 아빠가 없는 낮 시간 동안이라도 유마가 최대한 오른손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 유마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어린아이 특유의 유연성으로 잘 적응을 해서 양손으로 글씨도 쓰고 젓가락질도 했습니다. 유마가 유치원에 들어가자 아빠의 훈련 강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새벽에 캐치볼을 하고 유치원 버스가 올 때까지 부자는 달립니다. 처음에는 유치원 버스도 타지 말고 뛰어가게 하려고 했지만 유치원 측에서 안전상 이유를 들어 만류해 간신히 단념했습니다. 그 다음은 캐치볼이 끝난 후 토끼 뛰기였는데요. 어느 날은 어디선가 낡은 타이어를 구해오더니 로프로 유마의 몸에 매단 후 그걸 질질 끌면서 토끼 뛰을 하게 했습니다. 아빠는 그것이 야구 선수가 되는 기본 훈련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생이 된 딸 노조미의 얘기를 듣고 아빠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노조미가 말했다. 아빠, 우리 체육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토끼띠은 허리와 무릎, 관절에 부담만 주고 근력 키우는 데는 아무 도움 안 된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선생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특별 훈련이 무의미하다고. 타이어를 끌면서 토끼팀? 이게 최고의 훈련이야. 그런 훈련이 무의미하다니. 그럴 리가 절대 없다. 아? 그런데 아빠는 노조미가 체육 선생님에게서 받아온 전문 서적의 복사본을 보고서야 입을 다물었다. 정말로 무의미한 훈련이라는 것이다. 아빠는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이 파래지더니 그 후로 약 사흘 동안은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아빠는 자기 나름의 훈련 방법 연구하는 것을 즐겼다. 유마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어느 날, 아빠는 조그만 철판 2장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 철판에다가 구멍을 뚫어 줄을 꿰었다. 그리고는 나막신을 만들었다. 그걸 신고 평소처럼 달리라고 하자 유마는 조금 달리다가 발가락이 아프다며 눈물을 찔끔거렸다. 당연한 일이다. 철판 나막신이 편할 리가 없다.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 유마, 참아야 된다, 참아야 돼. 꾹 참으면 안 아픈 거야. 알았지? 에? 결국 사흘 뒤, 유마의 발가락 사이가 빨갛게 부어올라서 정작 야구용 스파이크를 신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그 나막신도 쓰레기의 신세가 되었다. 이런 아빠의 훈련 방법 중 최고로 어처구니 없었던 건 유마가 5학년이던 어느 날 아빠가 직접 제작한 익스펜더였는데요. 익스펜더는 양쪽으로 잡아당겨 느리도록 되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그 익스팬더는 복잡하게 이어붙인 가죽 벨트에 스프링이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익스팬더의 스프링을 활용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5학년인 아들 유마를 부르며 말합니다. 유마야, 유마, 이리 좀 와봐. 야, 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직접 만든 거야. 너 지금 옷 벗고 이걸 좀 차봐라. 응? 그러자 유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게 뭐냐고 물었다. 아, 이거 말이야. 프로야구 선수 양성용 깁스다. 이걸 차고 생활하면 저절로 근육이 발달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될 만한 몸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냐? 그때 엄마가 인상을 쓰며 평소와 달리 강경하게 말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절대로 안 돼요. 이봐, 걱정 말고 날 믿으라니까. 아, 그렇게 걱정스러우면 내가 먼저 차서 시범을 좀 보여줄까? 그래, 그래. 그게 좋겠다. 자, 이건 말이지.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착용할 수 있다고. 벨트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 유마가 커서도 사용해야 되니까 말이야. 아빠는 이렇게 말하며 우통을 벗더니 그것을 몸에 차기 시작했다. 스프링 소리가 차르르 울렸다. 아빠는 마지막 호크를 잠그고 가슴을 쫙 펴며 이렇게 말했다. 자, 봐라. 어때? 굉장하지? 어, 어? 이 말을 하자마자 우두둑 소리와 함께 아빠의 양팔이 뒤로 확 젖혀졌다. 아빠는 마치 저병 선수가 수면 위로 쑥 올라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아, 이거 아프다. 아, 아파. 아, 아파. 어머나, 이를 어쩌면 좋아. 결국 아빠는 병원에 실려갔다. 두 어깨와 양 팔꿈치의 근육이 파열되고 양 손목의 인대가 손상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양팔에 군데군데 뇌출혈까지 있었다. 피부가 스프링에 끼인 탓이었다. 이것 때문에 아빠는 회사를 이틀 동안이나 쉬었다. 하지만 아빠의 도전과 노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실수를 거울 삼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 프로야구 선수 양성 깁스 2호를 만든 겁니다. 유마는 그걸 장착하고 캐치볼을 하게 됐는데 그닥 훈련 효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괴망측하고 효과가 미미한 훈련도 많았지만 명색이 영재 교육을 실시한 만큼 유마의 야구 실력은 나름 향상됐습니다. 리틀리그에서 에이스 4번을 달았고 전국 대회에도 출전해 아빠를 만족시켰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유마는 당연히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렵 아빠의 낙은 저녁을 먹은 후 유마에게 야구부 얘기를 듣는 거였습니다. 마치 보고회처럼 말이죠. 아빠가 말했다. 아니, 감독이 마스모토를 3루수로 보낸다고 했단 말이야? 아, 그건 아니지. 그 마스모토 같은 녀석이 3루에 있으면 인코스에서 승부를 겨루는 게 어려워지잖아. 아, 너네 감독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아, 그건 그렇고, 다음 경기의 톱 타자는 누구야? 고사카요. 유마가 대답했다. 아, 고사카? 발이 빠르기는 한데 출루율이 좀 그렇잖아. 아무튼 뭐 감독이 그러기로 했다면 당분간 좀 지켜봐야지 뭐. 거의 총감독 행세였다. 경기가 다가오면 상대팀의 연습을 정찰하고 와서는 유마에게 작전을 내렸다. 평범한 회사원인 아빠가 어디서 그런 시간이 나는지 정말 신기했다. 하지만 그런 조언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적도 있었지만 엉뚱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한 번은 아빠가 인상을 보니까 그 팀에서 가장 겁나는 타자다 라고 지목했던 선수가 실은 야구부에 갓 들어온 보결인 적도 있었고, 상대 투수의 구주는 직구랑 커브 딱 두 가지야. 별거 없어. 라고 했는데 정작 경기에서 변화구를 던지는 바람에 유마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그래도 아빠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아서 유마의 이름이 지역의 중학 야구계에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유마가 중3이 되자 여러 고등학교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에 출전한 적도 있는 그런 고등학교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유마는 학업 성적도 괜찮은 편이라 추천을 받으면 어느 고등학교든 별 문제 없이 들어갈 터였고 특대생으로 받아들여질 것도 확실했습니다. 문제는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였는데요. 유마의 누나인 노조미와 엄마는 남녀공학인 KK 학원이 좋을 거라고 했는데 아빠는 아내와 딸의 의견을 싹 무시했습니다. 남녀공학은 안 돼. 남녀공학 필요 없다니까. 왜냐고? 야구하는데 여자는 필요 없거든. 오히려 말이야, 여자랑 같이 다니면 쓸데없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연습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은 프로구단에 들어간 다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난 다음에, 결혼할 나이가 된 다음에 생각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야. 야, 그리고 노조미, 넌 그 남동생 걱정 말고 너 시집갈 궁리나 해. 알았냐? 그 무렵 노조미는 프로 골퍼를 목표로 골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 계획을 알렸을 때 아빠의 반응은 아, 그래? 그것이 전부였다. 결국 아빠가 유마를 보내기로 한 고등학교는 부코스칸 고교라는 보수적인 남자 학교였다. 야구부는 머리를 시퍼럴 정도로 빡빡 깎아야 했다. 노조미는 헉 했지만 아빠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입학이 결정된 유마에게 누나인 노조미가 이렇게 말했다. 유마, 너 있잖아. 어느 정도는 자기 주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매사를 아빠 말대로 해서는 안 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딱 부러지게 해야지. 너 아빠의 로봇 아니잖아. 하지만 난 특별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야구가 뭐 그렇게 싫지도 않은데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노조미는 이렇게 말하는 동생 유마의 머리를 한 대 콕 쥐어박고 싶었다. 다행히 고등학교에 들어간 유마는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생기발랄해 보였고요. 야구부 연습도 지금까지는 아빠의 지시를 따랐다면 고등학생이 되고부터는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유마가 그렇게 변한 건 친구이자 야구부 동기인 포수, 반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반노와 배터리, 그러니까 한 팀이 되고부터는 야구가 더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유마가 말했다. 저 반노랑 배터리가 되면서부터 투구가 재밌어졌어요.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번 타자를 이렇게 공격해야지 하고 생각하면 반도가 내 생각대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친구란 참 좋은 거다. 특히 배터리가 친구라면 아주 이상적이지. 근데 네 숙명의 라이벌은 누구냐? 친구도 필요하지만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서로 자극이 되는 라이벌도 필요한 법이거든. 그런 상대는 없냐? 에? 없다고? 며칠 뒤 아버지는 유마의 라이벌을 찾아왔다. 유마야, 그 이웃현에 있는 강호팀 그 4번 타자 알지? 프로에서도 주목하는 선수야. 자, 이거 신문에서 올린 사진인데 오늘부터 이 선수가 너의 숙명의 라이벌이다. 알겠냐? 그로부터 얼마 후 유마는 그 숙명의 라이벌과 연습 시합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아빠는 전날 밤을 꼬박 세워 무찌르자 숙명의 라이벌 이렇게 쓴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마는 아빠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방망이에 2번이나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 선수 입장에서는 현수막에 쓰인 숙명의 라이벌이 자신인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유마는 에이스 넘버를 받았지만 고교 야구 대회인 고시엔에는 끝내 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마는 고3 여름에 지구 예선전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노조미는 처음으로 동생을 응원하러 갔습니다.
결승에서 맞붙은 팀은 누나 노조미와 엄마가 권했던 KK 학원 팀이었습니다. 아빠는 이 기회에 어떻게든 고시은행을 실현해 프로 구단의 주목을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마가 속한 부코스칸 고교의 패배였습니다. 아빠는 그 충격으로 다음날 회사도 안 가고 해마다 봤던 고교 야구 다이제스트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딸 노조미는 프로골퍼 테스트에 합격했는데요. 역시나 아빠의 반응은 아, 그러냐? 이렇게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유마는 그 해의 드래프트 회의에서 어느 팀의 지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일 회사도 쉬면서 구단의 전화를 기다리던 아빠는 심하게 낙담했습니다. 어느 스포츠 신문에 올해의 고교생 드래프트 후보라는 기사에 유마의 이름이 살짝 비쳤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겁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는 아빠는 차를 벌컥벌컥 마시고 만주를 꾸역꾸역 먹으면서 밤새 소란을 피웠다. 아니, 프로구단은 대체 뭘 보고 선수를 지명하는 거야? 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입단 테스트를 받아봐라. 그리고 스카우트 돼서 들어온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테스트를 거친 선수 중에도 이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았다. 예를 들자면 아빠는 왕년의 야구 스타들을 줄줄이 열거했다. 하지만 이 무렵 룰이 바뀌어서 입단 테스트는 드래프트 전에 실시가 되었고 테스트에 합격한 선수도 드래프트에서 지명을 받지 못하면 입단이 불가능했다. 아빠는 무척 아쉬워했고 결국 유마는 대학에 진학했다. 그래도 나름 프로야구 선수를 몇 명 배출한 대학이었다. 아빠는 다음 드래프트까지 4년이나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서 유마를 취직시키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때만은 유마의 의지가 관철돼서 고교 시절 야구부 배터리이자 친구인 반노와 함께 대학에 입학했던 것이다. 유마는 자연스럽게 대학 야구부에 들어갔지만 4학년이 돼서야 두각을 나타냈다. 유마가 공을 던진 시합에서는 팀이 패배하지 않았다. 유마는 순식간에 에이스로 등극했고 동시에 친구 반노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반노는 강인한 어깨에 힘찬 타구와 함께 유마의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능력도 포수로서 높이 평가받기 시작했다. 배터리의 힘으로 연전연승. 이런 기사 제목이 스포츠 신문 한 구석에 실렸고 아빠는 흐뭇해하면서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다. 드디어 아빠가 고대하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에서 점치는 드래프트 후보에 유마의 이름이 확실하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유마보다 친구인 반노 쪽이 지명될 확률이 높아 보였습니다. 상위 지명은 확실하고요. 어쩌면 반노는 1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노가 프로 입단을 거부한 겁니다. 야구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였는데요. 이유는 자유의 나라인 미국에 가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프로야구라는 좁은 세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학에서는 반노를 휴학으로 처리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마는 몹시 동요하는 눈치였고요. 그런 아들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아빠는 득이양양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단에서 지명할지도 모르니 잘 부탁합니다. 라는 뜻의 전화가 온 것도 한몫을 했고요. 아빠는 유마가 벌써 프로야구 선수라도 된 것 마냥 신문 기자에게 인사하는 연습도 했습니다. 이 무렵 딸 노조미는 골프 시합에서 3위로 치고 올라갔는데요. 역시나 아빠는 듣는 둥 마는 둥, 아, 그러냐? 라며 시큰둥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인데요. 아빠는 당연히 회사를 쉬고 전화기 앞에 진을 치고 앉아 낭보를 기다렸습니다. 노조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고요. 유마는 방에서 도통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드래프트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1위나 2위로 지명된 선수에게나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문에서 예상한 순서로 봐도 유마는 그렇게 빨리 등장할 리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돼도 벨이 울리지 않자 아빠는 전화기가 고장난 건 아닌지 거듭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2시 30분쯤 아빠가 화장실에 가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노조미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대는 이쪽의 이름을 확인한 후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모 프로야구팀의 스카우트부 부장이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아빠가 노조미의 옆에 와 있었습니다. 바지 지퍼가 열린 채 말이죠. 노조미는 수화기를 아빠에게 건넸고 받아드는 아빠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윽고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아, 네네. 부장님이시군요. 예, 예. 예. 제가 저 유마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에? 유기지명이요? 그렇군요. 아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물론 기꺼이. 네네. 그야 당연하죠. 네네. 사실 유기지명도 대단한 것이다. 아빠가 전화를 통화하고 있는 사이 노조미는 2층으로 올라가서 유마의 방을 노크했다. 그런데 대답이 없었다. 결국 문을 열어보니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방 안을 둘러보는데 책상에 한 메모가 보였다. 유마가 써놓은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도저히 내 친구 반노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도 나를 사랑하고요.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쁨에 야구를 계속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반노와 미국에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나를 찾지 마세요. 안녕, 유마.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아빠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조미는 이 메모를 아빠에게 보이는 순간을 상상하며 마음이 설렜다. 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집불통 아버지였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맨 마지막 문장. 네, 노조미는 이 메모를 아빠에게 보이는 순간을 상상하며 마음이 설렜다. 네, 복수하는 거죠, 복수. 그렇죠. 네, 봐라. 그렇게 하니까 결국 유마는 떠나지 않았느냐라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회한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녀공학을 보냈으면 저긴데 이게 지금 그렇죠. 말이 요 끝은 어쨌건 약간 이 동성으로서 반노를 좋아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큰 문제네, 이거.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네, 미국행을 미국으로 택한 것 가겠다.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저 유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 그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요새 뭐 정체성의 문제는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언급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 성격상 유마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겠죠.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 아버지 정말 고집불통에다가 세상에 무슨 이런 아빠가 있을까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라서 막 실망하고 그러니까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얼굴도 안 보고 성별부터. 성별부터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이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노조미 그 딸한테 야 네. 네가 사내 아이였더라면 이 말을 아주 버릇처럼 했다는 거 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회사는 굉장히 자주 빠져요. 의사도 자주 빠지고 근데 이 엄마가 사이다예요. 그러니까 네. 저기
그러니까 아빠의 부인이죠. 네네. 아빠의 부인 이상하네. 그 노조미 엄마가 사이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야구를 했다라면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그냥 재능이 없어서 야구 선수가 못 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팩폭이라는 표현 요새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 지금 이 노조미는 그 여자이니까 인형놀이 하는 것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야구를 막 시키고 어려서부터 네. 새벽부터 막 훈련시키잖아요. 그리고 이 아유. 저 아빠라는 자는 이 그릇된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요즘 뭐 여자들이 점점 남자 세계에 파고든다는 둥 무슨 둥. 예, 근데 이 리틀 야구에 들어가니까 노조미는 아니 그 새벽부터 이렇게 캐치볼하고 훈련을 했으니까 네. 남자애들을 다 압도하고 최고의 선수가 된 거죠, 그죠? 네네. 다행인 거는 노조미한테 유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렇죠. 동생인데, 4학년에 유마가. 올라가기 네. 직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리틀리그 그만뒀는데 이제 유마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 노점이 그만뒀어 알았어 그냥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공을 쥐어주고 참 여기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오른손잡이인데 네. 왼손으로 억지로 막 시켜가지고 아, 그 어린애한테 왼손으로 젓가락으로 굿을 집어 오라고 하고. 맞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맞거든요. 그 왼손 그 파이어볼 투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왼손 그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건 이런 훈련을 막 쓸데없이 시키고 그 유치원 버스를 타지 말고 뛰어가게 하려고 했다. 이거 진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짜 황당한 건 낡은 타이어를 구해오더니 몸에 매달고 질질 끌면서 토끼띠을 한다? 아, 이거는 뭐 씨름 선수도 이런 훈련을 안 할 것 아니,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거 타이어 웬만한 어른도 못 끌어요. 저도 타이어 봤는데 무겁더라고요. 이거 자전거 타이어 뭐 이런 거였나? 어떻게 유치원생한테 이런 거 시켜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노조미가 아주 똑 부러지잖아요. 네. 지은 하나가 그 목소리를 그렇게 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빠, 우리 체육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토끼팀은 아무 도움이 안 된대요. 막 이러니까 네. 그걸 또 믿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전문 서적을 보고 나서야 이제 입을 다물고요. 그리고 또 황당한 거, 철판에다가 구멍을 뚫고 아, 남학신을 만들었다. 그 얼마나 아파요. 그거 그 쇠독 들어요. 쇠독. 이게 정작 야구용 스파이크를 신을 수가 없었고 또 운동기구도 만드는데 이 본인이 직접 차고 보여주겠다 하더니 네. 회사도 못 가고 막 그 뭡니까 스프링에 군데군데 몸이 끼어서. 뇌출혈도 있고 네. 근데 결국 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프로야구 선수 양성 깁스 2호를 또 만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 처음에 익스펜더 만든 걸로 사고가 났을 때 이 네. 아빠가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죠. 그리고 좀 쌤통이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었거든요. 이게 네. 노조미도 그 마지막 장면 보면 쌤통이다 아닙니까, 결국은. 네. 그리고 그 고등학교도 그 노조미하고 엄마는 남녀공학으로 보내라 했는데 결국은 뭐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네. 노조미가 유마한테 또 딱 부러지게 또 얘기하잖아. 너 있잖아. 어느 정도는 자기 주장도 좀 있어야 돼. 이거 지은 음. 씨가 해야 더 예쁠 것 아, 같은데. 저보다 더 넌 그 아빠 이러고시 안 했잖아? 노조미스러우신데요. 예. 그리고 노조미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 그 골퍼 그 테스트 통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이 집 남매들이 예. 운동 그 재능은 좀 있는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둘 다 그래도 그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정상에 다 오른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 아빠만 좀 고집불통이 아니었어도 더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죠. 결국 그 유마는 그 대학에 가서 야구를 더 잘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생기에 네. 발랄해졌고 막 네. 에이스가 되고 한 게 그 배터리 반노하고 잘 맞아서인데 그게 그냥 단순한 배터리 사이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죠. 아, 고등학교 때 만난 맞아요. 친구죠. 그러니까 네. 더 이제 뭡니까 야구를 더 잘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네. 이 아빠의 그, 그
저 바보 같은 행동은 계속 이어지죠. 그 숙명의 라이벌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무찌르자 숙명의 라이벌. 근데 재밌는 건 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웃음이 이렇게 배시시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죠. 네. 정작 그 선수는 거기에 쓰인 숙명의 라이벌이 본인인지도 몰랐다. 그렇죠. 본인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 네.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아니, 저 4학년 때 이제 곧잘 했잖아요, 유마가. 네. 그러니까 이 아빠는 유마가 벌써 프로야구 선수라도 된 것 마냥 신문 기자한테 인사하는 연습까지 했대잖아요. 아니, 신문 기자라고 인사가 달라요? 뭐 인사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고. 아유, 재밌네. 또 네. 바지 지퍼가 열린 채 막 이 흥분해서 통화하는 거. 아유, 그런 네. 장면도 이렇게 꼬집어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네. 고집불통 아버지가 결국 누구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 아들, 잘 딸 잘 되라고 한 되라고 한 거긴 하죠. 겁니다. 네. 근데 결국 소통이 안 되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불통 아버지를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찔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이거는 야구라는 한정된 세계, 그러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조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서부터 학원을 계속 돌리고, 그다음에 그 선행학습이라고 하죠. 네. 막 본인은 이해 못하는 걸 막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한테 뭐 미적분 돌리고 뭐 이런 거 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거든요. 이게 참 그런 게 또 그 예체능 주변에서 그 네, 정상에 오른 분들 보면 네, 이게 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많이 이렇게 좀 열심히 시키고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참 뭐 어떻게 판단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예체능, 특히 그 예능 같은 거, 예술적인 측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네. 피아노 같은 거,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공부하는 거는 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 다큐멘터리도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음. 뭐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도 자녀 교육 관련해서 특강을 많이 다니고 있고 네네. 해서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들 많이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로 이게 자녀들이 원하는 길인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인지 그거를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 소통하는 네.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건 이게 블랙 코미디예요.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어, 뒤집어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라면서 네. 웃음 지으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재능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저기서 이거 이제 듣고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다양한 얘기들 나올 수 있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예,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 제가 그 여러분께서 주신 댓글 중에 본 게 있는데, 저희 그 댓글 써주실 때 혹시 그 내용 스포가 들어갈 때는 앞에, 맞아요. 스포 네. 있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네. 한 열 줄 정도 밑에부터 써주시면 스포 당할 염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칸을 좀 떼고 작성을 해주시면 맞아요.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댓글을 읽지 말고 바로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 버릇처럼 또 댓글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스포되는 내용이 있으면 스포 있음이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지은 하나가 답글을 또 달아줍니다. 거기서 또 소통의 장을 만나실 수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또 재밌는 건 혼자 듣지 마시고 공유하시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테일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